감 이대호입니다. 9시 44분 현재 듣고 계시고요. 오늘은 7월 10일인데요. 올해 내내 떠들썩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7월 5일 일본에 대지진이 온다. 이게 어떤 만화책에서 시작된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게 괴담이 이어지면서 일본으로 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렇게 그 여행을 취소를 많이 했다고 하네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뭐 예언이라는 게 막 널리 퍼지면서 실질적으로 일본이 관광 수입 감소, 피해를 봤다는 거죠. 우리 살아가는데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예언에 일희일비하게 될까요? 심리학 개론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이런 예언 들으면 네. 좀 혹하지 않으세요? 학자로서 말고 인간으로서? 그럴 때가 없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불안하기도 하는데 네. 이게 사람들이 보통 어떤 상황일 때 예언이라는 거에 혹하게 될까요? 이게 이제 인간한테만 나타나는 특징이죠. 예. 왜냐하면 오직 인간만이 미래를 전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일을 머릿속에 떠올려보고 그러면서 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필요한 걸 준비하고 대비하고 이런 거. 이걸 이제 전망이라고 하는데 그건 인간만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잘 안 그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죠. 네.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어디 기대고 싶고. 네. 그렇게 굉장히 불안해할 때 지쳐가고요. 그러면 그걸 덜어줄 수 있는 무언가가 혹 하고 다가옵니다. 예언은 정확하게 알려주잖아요. 고민할 필요 없게 만들고 전지전능한 누군가가 혹은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럼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고민을 덜어준다. 네, 네. 고민할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준다. 그게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그렇죠. 가뜩이나 네. 불안했는데 네. 뭔가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럼요. 안 그래도 지금 고민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네.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네. 그런 거 정말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아예 그냥 믿지도 않고 무시해버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어떤 사람들이 특히 이런 예언을 잘 믿게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에 힌트가 있는데요. 예. 불확실한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 그런 걸 회피하는 분들이 예언을 믿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분들이 특히 모호한 상황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네. 무언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거라는 단서들을 많이 제공해 주니까 예언이 그걸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게다가 한국 사람들이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되게 높게 나와요. 아 다른 나라 사람보다요? 네. 이거 그 문화적으로 조사해 보는 그 매년 하는 조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100점 만점에 한 80점대 후반 정도 나옵니다. 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네,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네, 많이 네. 불확실해하고 불안해한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예. 외세 침략도 있고 이 척박한 환경에서 뭐 기상 갑자기 태풍 오고 이러면은 무언가 예측이 잘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도 실패하는 일도 너무 많고 그래서 또 경쟁도 굉장히 심해지고 예. 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무언가 확실한 미래가 있어야 돼요. 뭔가 되게 정말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네.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항상 불확실성. 그렇죠.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불안감. 그래서 뭔가를 찾게 되는 거네요. 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예언. 그런 이야기들이 짠 나타나면은 또 언론에서도 또 많이 다루기도 하고요. 가장 유명한 그 예언가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노스트라다무스 정말 네, 유행하지 네, 않습니까? 네. 특히 세기 말에 뭐 Y2K 뭐 난리가 난다. 아,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뭐 세상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잠도 못 자고 막.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세기 말에 특히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이런 예언이 특히 많이 들려오는 시기가 어떻게 따로 있을까요? 그 세기말은 전환기죠. 예. 사실은 시간은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건데 인간은 디지털로 바꿔서 생각하거든요. 그런 전환기 혹은 역사적인 변곡점 이럴 때 사람들이 예언집을 자꾸 들춰봅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집이 언제 나왔냐면 예. 유럽이 흑사병, 종교개혁, 내전 이런 걸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기에 나왔어요.
그리고 Y2K는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세기를 맞이한다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0세기를 살아온 사람 중에 새로운 세기를 맞이한 사람이 없잖아요. 아, 살아본 사람은 네, 살아있질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건지 예측을 못하니까 더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종말론적인 사고랑 맞물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때도 전례 없이 불확실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예언집 들춰본 분들 되게 많았습니다. 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묻혀있던 건데 네. 다시 한번 들춰보고 여기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네. 그렇죠. 네, 이게 뭐 맞습니다. 구름이라고 하는데 그게 핵폭탄 터졌을 때의 구름 말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갖다 붙이고. 네. 아, 세기말이라는 표현도 진짜 오랜만에 써봅니다. 25년, 26년 전 얘기 아닙니까 이거? 네. 저만 기억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박미영님이 그래서 연초에 토정 비결 보러 다닌 사람이 많은 걸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럼요. 이제 1년을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불확실한 거를 조금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점성술이나 예. 무속도 예언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히 연말 연초에 네. 전환기에 네. 사람들은 또 그거를 그게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들으면 안정을 찾는 거고요. 그렇죠. 이맘때 점 보러 가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그 불확실성이 하나 또 해소된 게 있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고 합니다. 아, 네. 근데 인하 기대감은 없었어요. 거의 채권 전문가 한 90% 이상이 이번 7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시장의 예측 그대로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 유지하기로 했다라는 거 하나 더 알려드리고요. 이건 제가 뭐 예언은 하진 않았습니다. 예상이죠, 예상. 네, 예상. 근데 이게 신기한 게 가끔 있거든요. 네. 성지순례 왔습니다. 아, 성지순례. 한 5년 전 유튜브 영상인데 그 밑에 이거를 이 사람이 이전에 맞췄었네. 맞아요. 대단합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최근에 성지순례 왔습니다. 이런 네.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그건 예언도 아니고 예측도 아닙니다. 네. 반엄 효과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반엄. 네, 반엄. 반엄 효과요. 네,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는 걸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기자님은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행동한다. 맞죠? 그렇죠. 네. 그렇죠. 누가 아니라고 할까요? 이런 겁니다. 아, 그래서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예. 큰 역병이 해가 되는 도시를 치리라. 밤이 사라지고 죽음이 광범위하게 퍼지리라. 무서운데요? 왜 그러세요? 요게 예. 이게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집에 나온 거예요. 약간 좀 일부러 시적으로 쓰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코로나19 대유행을 예언한 거라고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게 자꾸 재해석을 합니다. 아하. 왜 그러냐 하면 이걸 통제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냥 내가 모르는 상태로 지나가는 건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다 예언이 된 거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밖에 갈 수 없었던 거야. 특히 인간은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을 극혐하거든요. 예언적으로 발생한 아니, 우연적으로. 아, 우연적으로. 네네네네. 아, 그래요. 그래서 우연이 겹치면 필연이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거짓말입니다. 그냥 그냥 기억만 우연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자꾸 이유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냥 뇌리에 그게 박히고 네. 거봐 왠지 기분이 안 좋았어. 거봐 왠지 예감이 안 좋았어. 그렇죠. 왜 슬픈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나 막 이러고 있고. 오늘 옛날 얘기 많이 나오네요. 아니, 정윤하님이 나쁜 사건은 적중률이 높은 건 왜 그럴까요? 이렇게 그런 사건들만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강하게 오래 네. 남기 네. 때문에 인간의 뇌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갖다 맞히는 것도 있고 막 갖다 끼워 맞추고. 네. 근데 이것도 예언을 너무 많이 믿게 되면 심리적으로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흥미 수준에서 보시는 거는 저는 인생의 활력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너무 과도하게 믿으시면 첫 번째는 무력감이 생깁니다. 어차피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뭘 하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모든 게 정해져 있다면 네.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거 내가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 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살 필요도 없어. 이렇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다 정해놨어? 이거 음모론이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또 음모론 많이 믿으시는 분들이 또 있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안 좋은 점이고 두 번째로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예언을 많이 믿는 분들은 강박적으로 자꾸 예언을 또 찾아다니십니다. 네. 그런 그 뭐 모임도 있고요. 예, 동호회도 있어요. 네. 예. 거기에 예언에 또 지침서 같은 게 붙어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예언이 있는데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 지침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대로 하세요. 뭐 부적을 쓰라는 거예요? 네, 그게 사이비 종교입니다. 거기는 한번 빠지면 진짜 그쵸 끝도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침서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래서 그 아까 예언을 잘 믿는 성향, 뭔가 불확실한 걸 회피하려는 성향이 네. 사이비 종교에도 그럼 조금 더 쉽게 빠질 그렇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정유탁님이 예언이 맞을까봐 겁이 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겁이 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예. 그거를 지금 굉장히 크게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 이게 겁난다는 것, 네. 불안해한다는 것 자체가 내 한켠에서는 그 예언을 믿고 있다는 거. 핵전쟁 그렇죠. 일어나면 어떡하나. 네, 네. 그럼 구름꽃이 피어오른다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래요. 근데 반대로 네.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피그말리온 효과도 네. 있고 내가 항상 희망을 하면 그대로 된다. 이런 건 어떨까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피그말리온 효과. 네. 네. 좋은 쪽으로는 괜찮습니까? 좋은 쪽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인지 부조화가 생겨가지고 분명히 예언이 틀렸는데도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고 다시 그게 맞을 거야라고 생각하신다거나 끝까지. 네,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네. 예지몽이 사실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거든요. 같은 맥락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랑. 그래서 우리가 좀 객관화해서 볼 필요도 네.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또 우리 심리학 이론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